갯벌은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운 추억을 선사하는 곳이지만 때때로 그곳에서 기이하고 설명할 수 없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넓게 펼쳐진 바닷가와 끝없이 이어진 진흙 위에서 우리는 자연의 신비를 느끼곤 하지만 그 신비가 때로는 두려움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갯벌에서 벌어진 한 기묘한 경험에 관한 것입니다. 가족과 함께 갯벌 체험을 떠났던 한 사람이 겪은 일인데 그날 이후로 그는 다시는 갯벌에 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날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 들어보시죠. 저는 어릴 때부터 바다를 좋아했습니다. 여름이면 부모님과 함께 해수욕장을 찾았고 밀물과 썰물의 변화를 바라보며 바닷바람을 맞는 것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가족 여행을 계획할 때 갯벌 체험이 포함된 일정이 있다는 말에 기대가 컸습니다. 그날은 날씨가 무척 좋았습니다. 하늘은 푸르고 구름 한 점 없었으며 바닷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습니다. 저희 가족은 자동차를 타고 서해의 한 작은 마을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유명한 관광지가 아니어서 조용하고 한적한 분위기였습니다. 갯벌 체험장도 소규모였고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게 더 좋을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갯벌로 들어가기 전 관리인이 몇 가지 주의사항을 알려주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을 잘 지켜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썰물 때 갯벌에 나가면 밀물이 들어오기 전에 반드시 돌아와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순식간에 물이 차올라 위험할 수 있다는 경고였습니다. 저희는 장화를 신고 갯벌로 들어갔습니다. 넓게 펼쳐진 진흙 바닥이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금세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발이 푹푹 빠지는 느낌이 오히려 재미있었고 조개와 게를 찾는 일도 흥미로웠습니다. 하지만 점점 깊숙이 들어갈수록 주변은 더 고요해졌습니다. 가족들은 저마다 다른 곳에서 체험을 하고 있었고 저는 혼자서 조금 더 먼 곳까지 걸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의 소리가 점점 줄어들고 바람이 아까보다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어쩐지 저 멀리 수평선 쪽에서 안개 같은 것이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것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계속 걸어갔습니다. 그러다 문득 발밑에서 이상한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진흙 속에서 무언가 단단한 것이 밟힌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조개 껍데기나 돌멩이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작은 나무 조각 같았습니다. 그런데 더 신기한 것은 그 나무 조각이 단순한 조각이 아니라 사람 얼굴처럼 보인다는 점이었습니다. 누군가 조각해놓은 듯한 흐릿하지만 형태가 분명한 얼굴이었습니다. 진흙에 반쯤 묻혀있던 것을 조심스럽게 꺼내보니 그것은 분명 사람의 얼굴을 닮은 목각 인형이었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온몸에 한기가 돌았습니다. 이상하게도 손에 쥔 인형이 미묘하게 따뜻하게 느껴졌고 마치 방금 전까지 누군가가 쥐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주위에서 묘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 같기도 했고 어딘가에서 물결이 잔잔하게 이는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들어보니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웅얼거리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가족들이 저를 부르는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주위를 둘러봐도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다는 멀리 있었고 갯벌에는 저 혼자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 멀리 바다 쪽에서 누군가가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멀지 않은 곳 갯벌 끝자락쯤에서 사람이 하나 서 있었습니다. 이상한 점은 그 사람이 가만히 서 있기만 할 뿐 움직이지도 않고 저를 바라보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저 갯벌 한가운데에서 바다 쪽을 향해 서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온몸이 굳었습니다. 이 넓은 갯벌에 다른 사람도 있다는 사실이 이상하진 않았지만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서 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더욱 이상한 점은 그 사람의 모습이 점점 흐릿해지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마치 안개 속에 스며들 듯 실루엣이 희미해지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갯벌에서 오래 머물러 있어서 피로해진 탓일지도 모르지만 불길한 기운이 온몸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손에 들고 있던 나무 인형이 이상하게도 무거워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제가 그것을 놓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는 것처럼. 서둘러 인형을 내려놓고 뒤돌아섰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발이 진흙 속으로 깊이 빠져버렸습니다. 발이 빠졌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저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직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진흙이 단단하게 제 발을 감싸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보통 갯벌에서 발이 빠지는 것은 흔한 일이지만 이건 뭔가 달랐습니다. 아무리 힘을 줘도 꿈쩍도 하지 않았고 마치 아래에서 누군가가 잡아당기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점점 더 깊이 빠져드는 것 같았고 저는 급하게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가족들이 있는 곳은 너무 멀어서 소리쳐도 들리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국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기요. 누구 없어요? 목이 타들어가는 기분이었지만 갯벌은 조용했습니다. 아무런 대답도 없었습니다. 그제야 다시 저 멀리 서 있던 그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저 사람이 들을 수 있을까 싶어 고개를 돌렸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분명히 보았는데 아까까지 그 자리에 서 있던 사람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것보다 발을 빼는 게 먼저였습니다. 저는 상반신을 최대한 숙여 손을 지느게 짚고 힘을 주며 몸을 들어 올리려 했습니다. 다행히 한쪽 발이 조금씩 올라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안심하며 마지막 힘을 주려던 순간 손끝에서 이상한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진흙 속에서 뭔가 단단한 것이 만져졌습니다. 아까의 목각 인형 같은 느낌이었지만 이번엔 훨씬 더 크고 날카로운 형태였습니다. 마치 나뭇가지 같기도 하고 뼈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순간적으로 머릿속에 불길한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이게 사람의 뼈라면? 손끝이 닿은 그 물체를 빼내보려는 순간 갑자기 발목 쪽에서 차가운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누군가가 제 발목을 움켜쥐고 있는 듯한 느낌. 너무 놀라 비명을 지를 뻔했지만 그 순간 철썩하는 소리와 함께 바닷물이 찰랑이며 갯벌 위로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밀물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생각할 겨를도 없이 있는 힘껏 몸을 흔들며 발을 빼내기 위해 애썼습니다. 다행히 조금씩 빠져나오는 느낌이 들었고 결국 진흙에서 한쪽 발을 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뭔가가 진흙 속에서 스르륵 움직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그게 제 발목을 놓아준 느낌이었습니다. 다른 한쪽 발도 간신히 빼낸 뒤 저는 미친 듯이 가족들이 있는 방향으로 뛰었습니다. 아직 발목 주위에는 진흙이 묻어 축축했고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지 않고 달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드디어 가족들이 있는 곳까지 도착했습니다. 그제야 안도감이 몰려왔고 숨을 헐떡이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빠졌던 곳 그 자리에 누군가가 서 있었습니다. 멀리서도 희미하게 보이는 실루엣, 물에 젖은 머리카락이 늘어진 채 반쯤 잠긴 모습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 빨리 나가자. 가족들은 제가 왜 그렇게 겁에 질려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제 표정을 보더니 아무 말 없이 차로 돌아갔습니다. 갯벌을 벗어나 차에 오르자 저는 문득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까 진흙 속에서 만졌던 그것, 뭔가 단단한 뼈 같은 것이었는데 저는 끝내 그것을 꺼내보지 못했습니다. 차에 올라탄 후에도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심장은 여전히 거칠게 뛰고 있었고 손과 발에는 축축한 진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이상하게 여기면서도 별다른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갯벌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바닷가의 풍경이 차장 너머로 스쳐 지나갔지만 저는 도무지 마음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제 발목을 붙잡고 있던 그 감촉이 아직도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저를 바라보던 그 형체가 아직도 그곳에 서 있을 것 같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있었던 일을 떠올릴수록 손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진흙 속에서 느껴졌던 단단한 감촉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고 발목을 붙잡았던 그 차가운 손길도 잊히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애써 부정하려 해도 그건 분명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마을로 들어설 무렵 저는 슬쩍 발목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발목에는 선명한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손으로 꽉 움켜쥔 듯한 자국이었습니다. 멍의 형태가 이상했습니다. 손가락 자국처럼 보였고
그것도 한 개가 아니라 두 개처럼 겹쳐져 있었습니다. 크기가 서로 다른 손이 한 번 더 잡았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더 이상 확인할 용기가 나지 않아 급히 소매로 발목을 가렸습니다. 혹시라도 가족들이 보면 걱정할까 봐서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가려도 그 감각이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숙소에 도착한 후에도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은 아무렇지 않게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고 동생은 TV를 보면서 웃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전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지 못한 듯 했습니다. 괜히 말을 꺼냈다가는 헛것을 본 것 아니냐는 소리를 들을 것 같았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샤워를 하면서도 계속해서 발목이 신경 쓰였습니다. 뜨거운 물을 틀었지만 그곳만은 유난히 차가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손으로 문질러도 멍이 사라지지 않았고 감촉 역시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침대에 누웠지만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눈을 감아 보았지만 머릿속에는 갯벌에서 본 장면들이 계속해서 떠올랐습니다. 진흙 속에서 만졌던 그것, 저 멀리 서 있던 형체, 그리고 발목을 붙잡았던 차가운 손길까지. 한참을 뒤척이다 겨우 잠이 들었을 무렵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다시 갯벌에 서 있었습니다. 주변은 텅 비어 있었고 밀물은 들어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하늘은 잿빛으로 흐렸고 공기는 축축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저 멀리 진흙 속에서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작은 목각 인형이었습니다. 아까 발견했던 그것과 똑같이 생긴 인형이었습니다. 하지만 처음 봤을 때보다 훨씬 선명한 형태를 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나무 조각이 아니라 표정이 뚜렷했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은 어딘가 슬퍼 보였습니다. 저는 알 수 없는 이끌림을 느끼며 그 인형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주변이 점점 어두워졌고 어디선가 낮은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속삭임은 점점 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돌려줘, 돌려줘. 목소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게 아니라 바로 제 발밑에서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인형이 스스로 진흙 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사람의 손이 튀어나왔습니다. 진흙 속에서 나온 손은 새까맣게 젖어 있었고 손가락은 길고 가늘었습니다. 손톱 밑에는 진흙이 가득 끼어 있었습니다. 손은 빠르게 뻗어와 제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차갑고 축축한 감촉이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움직이려고 몸부림쳤지만 손은 더욱 강하게 제 발목을 움켜쥐었습니다. 그 순간 바닷물이 거세게 차오르면서 모든 것이 흐려졌습니다. 놀라서 몸을 일으키며 잠에서 깼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고 창밖에서는 바닷바람 소리만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꿈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지만 여전히 현실처럼 생생했습니다. 그러나 더 끔찍한 것은 발목에는 여전히 선명한 손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잠에서 깨어났지만 온몸이 얼어붙은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바닷바람이 불어왔고 숙소 내부는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심장은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그 손의 감촉이 생생하게 남아 있었고 꿈에서 들렸던 속삭임이 귓가를 맴도는 것 같았습니다. 불길한 기운이 스멀스멀 기어오르는 듯 했습니다. 꿈이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현실적이었고 그 손이 제 발목을 움켜쥐던 느낌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소름 돋았던 것은 꿈에서 깨어난 후에도 여전히 발목에 남아있는 손자국이었습니다. 불을 켜고 자세히 들여다보니 붉은 기운이 도는 자국이 점점 더 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눌린 자리마다 깊은 멍처럼 보였고 피부가 거칠게 변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단순한 착시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뚜렷했습니다. 물로 닦아보면 지워질까 싶어 욕실로 가서 찬물에 발을 담갔습니다. 차가운 물이 닿자 살짝 따끔한 느낌이 들었지만 손자국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물속에서 더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이대로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거실로 나왔습니다. 새벽이었지만 부모님과 동생은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혼자 어두운 방에 있는 것이 더 무서웠기에 저는 TV를 켜고 작은 소리를 틀어놓은 채 소파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지만 여전히 심장이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는 새벽 어둠 속에서 잔잔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숙소가 해안가와 가까운 곳이라 창문을 열면 바로 바닷가가 보였습니다. 그런데 창문을 통해 보이는 풍경 속에서 저는 다시 한번 숨이 멎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갯벌 쪽을 향해 서 있는 사람의 형체가 보였습니다. 멀리 있었지만 희미한 형체가 바다를 등지고 서 있었습니다. 거리는 꽤 멀었기에 얼굴까지는 보이지 않았지만 그 존재가 저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숨이 멎을 것만 같았습니다. 너무 놀라서 눈을 비비고 다시 봤지만 그 형체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았고 마치 땅에 뿌리를 내린 듯이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창문 밖에서 바람 소리가 더욱 거세졌습니다. 마치 누군가 귀에 대고 속삭이는 것처럼 바람이 휘몰아쳤고 소름 끼치는 한기가 방 안으로 스며드는 듯 했습니다. 창문을 닫으려 다가가던 순간 그 형체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멀리 있던 형체가 아주 느린 속도로 하지만 확실히 저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도저히 더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창문을 급히 닫고 커튼을 쳤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시며 소파에 몸을 웅크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손은 차가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몇 분이 지났을까 방 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그 형체가 밖에 서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더 이상 혼자 있을 자신이 없어 부모님이 계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깊이 잠들어 계셨고 저는 그 옆에 조용히 누웠습니다. 그래도 이상하게 부모님 옆에 있으니 조금은 안심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눈을 감아도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에서 본 형체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고 발목에 남아있는 손자국이 다시 한번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분명히 잠든 부모님 옆에 누워 있었는데 등 뒤에서 기이한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차가운 손이 제 등을 스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몸이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등 뒤에서 스친 감촉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차가운 손이 살갗을 훑고 지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등골을 타고 서늘한 한기가 퍼졌습니다. 숨을 죽이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혹시 잘못 느낀 것은 아닐까 생각하며 조심스럽게 몸을 돌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움직여도 등 뒤에서 다시 한번 서늘한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옆에서 부모님의 고른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분명 부모님 옆에 누워 있었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 감촉은 대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시 몸을 돌리려 했지만 이상하게도 몸이 굳어버린 듯 쉽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아주 희미한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어디서 들리는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확실히 제 귀 가까이에서 들리는 듯 했습니다. 돌려줘. 작고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너무나 희미했지만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순간 숨이 턱 막혔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대로 눈을 질끈 감고 온몸에 힘을 주었습니다. 필사적으로 몸을 움직이려 하자 갑자기 그 차가운 감촉이 사라졌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아무런 느낌도 남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누워있다가 조심스럽게 눈을 떴습니다. 방 안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는 것 말고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한 기분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부모님은 깊이 잠들어 계셨고 동생이 있는 방에서도 작은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제야 조금 안심이 되는 듯 했지만 여전히 등 뒤가 서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뭔가 확실한 걸 확인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전등을 켜고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특별한 이상은 없었습니다. TV를 켜놓은 채 잠들었던 소파도 그대로였고 창문도 단단히 닫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창문 너머 바닷가가 신경 쓰였습니다. 아까 그 형체가 사라졌을까? 아니면 여전히 그곳에 남아있을까? 조심스럽게 커튼을 걷고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갯벌은 여전히 어두운 바닷속에 잠겨 있었고 해변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확실히 그 형체가 있었는데 지금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조금 안도하며 커튼을 다시 치려는 순간 창문에 희미한 손자국이 찍혀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손자국은 희미했지만 확실했습니다. 창문 바깥쪽에 찍혀 있었고 손가락이 길고 가늘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창문을 통해 안을 들여다보려 했던 것처럼 손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까 창문을 닫을 때 분명 손자국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자국은 방금 생긴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창문을 보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급히 커튼을 닫고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방에 들어와도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은 듯한 기분이 들었고 등 뒤에 서늘한 감촉이 다시 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눕는 순간 바로 귓가에서 낮고 끈적한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아직 돌려주지 않았어. 귓가에 들려온 속삭임에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축축한 느낌이었고 바로 옆에서 속삭이는 것처럼 생생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차가운 공기가 방 안을 가득 채우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순간적으로 몸을 일으켜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방 안에는 저 혼자뿐이었습니다. 부모님과 동생이 자는 방에서는 여전히 규칙적인 숨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창문은 닫혀 있었고 불길한 기운이 가득하던 거실도 아까와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둘러봐도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 더 섬뜩하게 느껴졌습니다. 방금 전 들었던 목소리는 너무나도 또렷했고 기분 탓이라고 하기에는 감촉까지 생생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등 뒤에서 느껴졌던 그 손길도 창문에 찍혀있던 손자국도 모두 꿈이 아니라 현실이었습니다. 가만히 침대에 앉아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돌려줘. 이번에는 아주 분명하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인형을 천천히 진흙 속으로 묻었습니다. 손으로 조심스럽게 덮어주면서 제 마음속에서도 불안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멀리서 밀물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닷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더 머물지 않고 곧장 갯벌을 빠져나왔습니다. 등 뒤에서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이상한 감촉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숙소로 돌아오자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묘하게도 몸이 가벼워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처럼 발목에 남아있던 손자국도 사라져 있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온 후 저는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오랫동안 쌓였던 피로가 한꺼번에 밀려온 듯 몸이 무거웠고 침대에 눕자마자 바로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눈을 떴을 때는 햇빛이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어제까지의 불안감이 거짓말처럼 사라진 듯 몸이 가벼웠습니다. 부모님과 동생도 평소처럼 밝은 얼굴로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늦은 아침을 먹으며 저는 조심스럽게 발목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놀랍게도 손자국이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피부가 부드럽게 돌아와 있었고 어제까지 시퍼렇게 멍들어 있던 흔적도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제 몸은 평소와 다름없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마지막 일정을 보낸 후 저희는 숙소를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짐을 꾸렸습니다. 출발하기 전 저는 다시 한번 바닷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제 새벽까지도 저를 두렵게 했던 곳이었지만 지금은 그저 조용하고 평온한 바다였습니다. 갯벌 위로 부드러운 파도가 밀려들고 있었고 사람들은 평소처럼 조개를 캐거나 갯벌 체험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간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묘한 감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로 모든 것을 돌려준 걸까? 아니면 그 존재가 스스로 떠나간 걸까?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차에 올라타고 가족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내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갯벌은 점점 멀어졌고 어느새 해안가도 보이지 않는 곳까지 왔습니다. 그제야 완전히 그곳을 벗어났다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도착해 짐을 정리하던 중 저는 가방 속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갯벌에서 가져온 조개 껍데기와 게 껍질을 챙겨 넣었던 주머니 속 그 안에 작은 나무 조각이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제가 갯벌에 묻어두었던 목각 인형의 일부처럼 보였습니다. 손끝에 닿는 순간 아주 희미한 속삭임이 귓가를 스쳤습니다. 아직 돌려주지 않았어. 소름 끼친 저는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서 그 조각을 던져버렸습니다. 다행히 그 이후로는 더 이상 그런 이상한 일이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갯벌에서의 작은 호기심이 불러온 기묘한 경험, 정말 모든 것이 끝난 걸까요? 어쩌면 사연자는 다시는 갯벌에 가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곳에서 마주한 존재가 쉽게 잊힐 수 없는 흔적을 남겼다는 점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바닷가나 갯벌에서 알 수 없는 물건을 발견한다면 함부로 가져오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그것을 지키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